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도내 최대 규모의 첨단 물류단지가 오는 2020년 말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전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국제물류 4.0 조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사업 추진 행정적 지원 및 입주기업의 유치 지원, KTNG 등은 투자, 건설 및 입주,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의 접근성으로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주시 고미희 의원은 지난 5일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도로 정비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막상 시민이 걸어다닐 인도는 부족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의회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 확충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미희 시 의원은 5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로정비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보행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블록 교체나 석재 포장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 차량으로 보행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 명품길을 만들 예산으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보행로를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늘 어르신 소비생활지킴이 발대식을 열고 지킴이와 모니터당 110명을 위촉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관할 지역 노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비자 피해 및 예방 정보를 알려주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기관과 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 방문 판매나 유사수신 등의 업체를 신고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는 태백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소 건설이 이달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린 사이언스 파워와 공우 ENC 및 KMP 홀딩스와 4자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플라즈마 관련 산업의 육성과 확대를 위해 각 기관이 협력하여 지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년 9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면 지자체장이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데요. 하지만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나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일부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아파트가 지정만 됐을 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전주시 효자동 A 아파트 단지. 외부 공간과 화단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 금연아파트 지정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아파트 지정 시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지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들어오는 냄새 때문이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싸먹고 그래. 막 그 순간 좀 있어갖고 맞으면 냄새 올라온다고도 막. K랜 전예은입니다. 군산에서 중국 석도 카페리 취양 10주년 및 항차 증편을 기념하기 위한 취양식이 지난 9일 군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항만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한중카페리 주 6항차 증편은 항만 물동량 증가와 중국 관광객 유치로 군산항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동신 시장은 이번 항차 증편으로 한중간 데일리 서비스가 가능해져 도내 기업의 군산항 이용으로 물류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군산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지난 7일 화려한 막을 열고 8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비롯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충장로 일대에는 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시작된 개막식은 80여 명의 광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프린지 댄스 플래시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뒤이어 2018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의 주제 비상을 퍼포먼스로 서승하 작가가 한 마리 새의 형상을 하고 무대에 올라 희망의 날갯짓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2018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오는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5.18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돌발, 외래 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의 알을 조사한 결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매미목 외래 해충으로 2010년 충남에서 최초로 발견됐는데요. 갈색날개 매미충은 사과나 배 등 주로 목본류에서 성충과 어린 벌레가 식물의 즙액을 빨아 수세를 악화시키고 배설물에 의해 그을음 증상을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방제 방법은 알이 부화되는 5월 이전까지는 산란된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화학적 방제는 알에서 어린 벌레가 깨어나는 5월에서 6월 무렵에 공동 방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안전수칙 미준수와 단속점검 소홀의 원인으로 대형 사고가 연달아 일어남에 따라 안전보안관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에서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신고, 점검에서의 민간부문 역할을 확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들은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오는 4월 중순까지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행안부의 교육 일정에 따라 자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구광역시가 청년들을 산업단지로 불러 모으기 위해 입주기업의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노후화된 지역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고 근로환경과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주기업에게 기숙사 임차료와 근무 환경 개선 공사비를 지원하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근무 환경 개선 공사비에는 13억 5천만 원,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로는 4억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80%를 지원하며 올해는 66개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